네,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드디어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권 바이든 정권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1월 20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됐죠.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나갔죠. 떠나가면서 이제 남긴 말이 2021년 기간 놀라운 미국 경제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한 말을 남기고 떠난 것인지, 바이든 정권은 어떻게 2020년과 새로운 미국 경제의 조건에서 시작이 되는지, 지금 미국 경제의 조건이 어떠한지 좀 간략히 살펴보고, 또한 최근에 이제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니 옐런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청문회 과정 속에서 제니 옐런 장관 이제 후보자가 미달라 가치를 인위적으로 다루지 않겠다. 시장에서 미달라 가치를 결정하도록 두겠다라고 말했는데, 블룸버그 통신 등을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들이 이 말이 사실은 과거에 미달라 강세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제니 옐런이 말한 대로 시장에서 미달라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어져 왔는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보고, 또한 향후에 제니 옐런이 말한 대로 시장에서 미달러 가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두게 된다면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지도 살펴보는 내용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 바이든 새로운 이제 정책이 2021년 미국 시간으로는 1월 20일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 그 속에서 바이든 정권이 어떠한 미국 경제 조건 속에서 출발이 되게 된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 후보가 말했었던 시장에서 미달러 가치를 결정하도록 둔다는 말에 과연 과거와 같은 미달러 가치 강세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보는 내용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바이든 정권이 지금 어떠한 조건 속에서 미국 경제의 어떠한 조건 속에서 출발되는지를 간략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21년 미국 경제를 조망했었던 과거에 이제 공개방송 녹화 편집본을 통해서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년 동분기 대비로 나타낸 것이고, 파란색 선이 미국의 감염자 수예요. 2020년 들어와서 특히 이제 4월을 중심으로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면서 반대로 빨간 선으로 나타낸 미국의 경제 성장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렇지만 미국은 2020년 3월과 4월 기간 중에 1차, 2차, 3차, 4차에 코로나19 재정정책을 진행을 했고, 3월 23일에는 필요할 경우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죠.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이 매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도 2분기를 저점으로 이와 같은 경제 성장률이 아직까지도 3분기까지 마이너스지만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러한 경기 부양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죠. 여기에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 게 미 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예요. 그리고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되겠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는 기간 속에서는 파란 선으로 나타낸 미국의 기업 이익이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매우 요것은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되게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0년 상반기 때 매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기부양 정책,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매우 격하게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됐어요. 즉, 미국 경제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각 주체의 미달러 통화 한 단위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높아질수록 미국 경제가 쉽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 때보다도 더 격하게 미달러 증가 속도를
가속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2분기까지 쉬이 가속되지를 못했었죠. 그렇지만 2020년 3분기 때 이 미달러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는 현상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라는 경제에 바스켓이 존재를 한다면 이 경제의 바스켓이 활활 끌어오르기 위해서는 또 끌어오르면서 미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임계 수준에 이르는 적절한 유동성 규모가 시중에 공급되어져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 공급 규모가 임계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지 못하고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통화 유통 속도를 다시 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속이 될 때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통화 유통, 시중에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주는 유일한 방법이 존재를 해요. 계속해서 이와 같이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미달러 공급을 지속해 왔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2분기까지도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게 됐지만 3분기에 임계 수준에 달성을 했다는 것을 이 지표가 말해주고 있죠. 즉 트럼프가 떠나면서 매우 아쉬움을 남긴 그 필적을 남기고 간 것. 비록 코로나19가 발생이 됐을 때 초기에 중화인민국발 입국자들을 적극적으로 차단을 못했기에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거세게 진행되게 되면서 온갖 이제 책임을 지게는 됐지만 떠나기 전에는 이러한 잘못했었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2020년 12월에서부터 코로나19 임상 3상까지 완료된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임상 3상이 완료된 백신의 접종을 먼저 시작했고 또한 경기부양 정책,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쉬이 가속될 수 있는 수준까지 미달러 공급 규모를 맞춰놨다는 거죠. 즉 2021년 1년 기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미국 경제의 개선세가 거세게 나타난다는 것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바이든 정권 2021년 1월에서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닌 트럼프가 떠나기 전에 남겼던 정책이 짧으면 6개월 길면은 1년 뒤에 성과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2021년 기간 동안 미국 경제의 주요한 성과는 바이든 정권의 정책이 아닌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죠. 2021년도서부터 시작된 바이든 정권의 정책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으로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게 돼요. 미국 경제는 2020년과는 매우 다르게 쉽게 끌어오를 수 있는 임계 수준까지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2020년 3월과 4월에 1, 2, 3, 4차가 진행된 이후에 2020년 12월 4주차에 가고 나서야 제5차 경기부양이 진행이 되게 됐고 이러한 중간에 텀이 꽤 길었어요. 텀이 꽤 길었던 현상이 미국 경제에 어떠한 현상을 만들었는지를 그간 이제 공개방송을 통해서 진척도를 쭉 살펴왔었죠. 그래서 미국 경제의 부양과 아니면 미국 경제의 침체와 활성화를 판단하는 여러 경제지표 중 미 연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고용에 관련된 경제지표예요. 2020년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고 그래서 4월 이후에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 실적이 이와 같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됐죠. 그렇지만 3분기가 넘고 4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마이너스를 나타내게 되는 침체 수준으로 들어와 있고 고용 관련된 지표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경제지표 또 미국 경제와 연동되고 있는 주요한 국가들의 실적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이 이와 같이 동일하게 4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개선세가 크게 둔화가 되거나 침체세를 나타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 미달러 유동성이라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의 근간이 되게 돼요. 어떠한 국가든지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달러를 근간으로 자국의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따라서 미국이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절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된다면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 유동성을 늘려오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근간은 바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되게 되고,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 증감이 만들어지게 되니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여기에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만 규제하면 돼 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국가가 연동되는 글로벌 경제라는 것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자체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와 같이 4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둔한의 침체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전과 같이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됐을 뿐이 없죠. 이미 바이든 정권은 1월 20일서부터 이제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을 했고, 다음 달에 또 다른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이든 정권이 운영하는 경기 부양 정책은 재정 정책이에요. 즉 세금의 세입 세출에 관련된 정책이죠. 따라서 세금에 걷어들이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지출을 늘리게 되면 여기에 부채가 증가됐을 뿐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돈을 끌어다가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제 국채를 바이든 정권도 앞서서 본 것과 같이 미국 경제가 4분기, 2020년 4분기에 둔화세가 강화되면서 침체세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 중에 매우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됐을 뿐이 없고, 매우 안타깝게도 미국의 장당기물 국제 입찰 수요는 이전 공개방송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여전히 2021년 1월에도 이와 같이 입찰 수요가 여전히 침체된 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즉 달리 말하면 바이든 정권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부채를 늘리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채 발행이 증가되게 되지만 미 국채에 대한 정작 입찰 수요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되게 되고, 2008년도부터 그래왔듯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여기에 직접 이제 미 국채를 매입을 통해서 바이든 정권 행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부담을 줄여줄 뿐이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부채가 늘어나면은 국가 경제에 안 좋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권 뭐를 믿고선 또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부채를 늘리려는 것일까요? 미국은 트럼프 정권 때도 그랬고 바이든 정권 때도 그랬고 관점이 약간 틀려요. 글로벌 불경기 때 미국의 중앙은행장 파월 의장도 말을 했듯이 글로벌 경제가 불경기 때 얻은 교훈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던 시점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을 안 했을 때의 여파가 더 안 좋았던 여파가 더 컸다. 현재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채가 증가되게 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아닌, 부채가 증가되더라도 경제가 정상화가 되어서 전체 부가 증가되게 된다면, 여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부채 중에 하나인 모기지 절대금액이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미국도 증가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과 다른 것은 이 파란색 선 GDP 대비 부채 비율, 전체 부채를 증가시키더라도 국가 전체 부가 증가되게 된다면, 코로나19 바이든 정권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부채가 증가가 되더라도 GDP 자체가 제대로 된 정책에 의해서 국가 부 자체가 증가되게 된다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와 같이 하향 안정세가 진행되어 왔고,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바이든 정권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이 트럼프 정권과는 달리 바이든 정권은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료된 시점,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된다면 2020년보다 2021년에 미국 경제의 개선 속도는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뿐이 없다는 것. 또 하나, 이 과정 속에서 부채가 증가될 수는 있지만 미국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바이든 정권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 때도 동일하겠지만, 부채가 증가되는 것에 관점을 갖기보다는 GDP 대비 부채, 즉 국가의 전체의 부를 증가시켜서 부채가 증가되더라도 전체 부 대비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그 관점으로 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가 불경기 때는 부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부채가 증가되더라도 국가의 전체 부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지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새로운 바이든 정권의 정책 관련된 보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닛 옐런 전 이제 미 연준 의장이었었던 제닛 옐런이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대요. 미국 달러화와 기타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네,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특정 국가의 통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국가들이 있어 왔죠. 그렇지만 이것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에서 결정이 돼야지 된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조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그 관점은 매우 달라요. 제니 옐런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블룸버그 통신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와 같이 보도를 해요. 이 같은 발언은 과거 미 행정부가 추구했던 강한 달러 정책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근데 여기에 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되죠. 제니 옐런은 미국 달러와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니 옐런이 말한 게 강달러 정책을 복귀를 의미한다. 즉 블룸버그가 말한 것은 제니 옐런의 의도는 강달러 기조로 돌아가는 것이고 제니 옐런의 의도에 의해서 미달러와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이 보도 내용 자체가 말 자체가 되지 않는 어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상식적으로도. 이와 같은 말장난 말고 직접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미달러와 가치가 과거서부터 어떻게 시장에서 결정되어져 왔는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는 늘 똑같은 얘기를 들려줘 왔어요. 매우 상식적인 얘기예요. 눈으로 중복해서 확인할 뿐이에요.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 달러 인덱스예요. 미 달러 인덱스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 달러 가치가 되게 돼요.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낸 건 미 달러 유동성 증감 속도가 되게 돼요. 미 달러 유동성 공급이 증가되게 되면 미 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가속되게 되고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이전보다 미 달러 규모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 관점에서 원할 경우에 미 달러를 이전보다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보게 되면 이전보다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상식적으로 미 달러 공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미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되죠. 따라서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미 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가속되는 기간 미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게 돼요.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면 미 달러 가치가 떨어져. 미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면 미 달러 가치가 떨어져.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미 달러 가치가 떨어져.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미 달러 가치가 떨어져. 매우 상식적인 내용을 직접 눈으로 우리는 확인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블룸버그 제니 옐런이 강달러 기조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애써 말을 돌려서 미달러 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야죠 라고 말한 것일까? 시장에서 미달러 가치, 미달러 유동성 증가되게 되면 미달러 가치 떨어져. 미달러 유동성이 이만큼 증가됐네. 미달러 가치 파란색 선 어디로 갈까? 밑으로 가야지. 얘는 11월 23일까지 조회를 한 것이고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어떻게 조회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횡보세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었죠.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까지가 1월 15일까지 기간이에요. 그 뒤에 이와 같이 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이 횡보세를 하향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미 달러 가치, 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죠. 왜? 빨간색 선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미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달러 인덱스가 따라서 인덱스 값이 하락하게 돼요. 바이든 정권은 부채가 증가되더라도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취임 이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 빨간색 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파란색 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건 난 다 모르겠고, 제니 옐런이 과거에 미연준 의장이었는데 미달러 가치를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두겠다고 말했으니 강달러 기조를 말한 게 분명합니다. 그것은 말로서뿐이 표현될 수 없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보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데 미달러 가치가 같이 상승한다? 미국 건국일에 그러한 기간이 언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향후의 미 달러 가치의 방향성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녹색 비행기 궤도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기술적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녹색 선은 저희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그 수명주기, 동일한 수명주기 이론이에요.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시어리가 되게 되고요. 이와 같은 이제 수명주기 이론은 사회과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와 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원리가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게 돼요.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떠한 기업의 지표값이 됐던 어떠한 사람의 인생의 데이터가 됐건 간에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돼요. 상승의 생애는 중간에 붉은색 선으로 나타낸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의 1차 상승을 만들고 휴지기를 갖고 쇠퇴기까지 진행되는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쇠퇴기까지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면 상승생애는 종결이 되게 돼요. 상승생애가 종결됐다고 사라지는 것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불교에서의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윤회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쇠퇴기에 이르면서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되면 태동기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 부근까지 하락한 다음에 적어도 1회 이상의 반등을 만든 후 태동기로 윤회 과정이 완료되게 돼요. 다시 지우고 보게 되면 미달러 가치는 이미 상승생애가 종결이 된 애예요. 상승생애가 이제 없고 남은 건 윤회 과정 속에서 경유지 부근에서의 반등 국면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여기서 바로 쇠퇴기를 하향 이탈해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척 과정을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 미달러 가치라는 것은 역시 얘도 선물시장, 파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금융상품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3월에 경험했었던 바와 같이 채권 가격이 급등하는 시절,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시절, 미달러 선물 가격 급등 현상이 같이 연동되게 되죠. 그래서 쇠퇴기에서 바로 경유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등을 만들고 그 뒤에 경유지까지 하락한 후 여기서 적어도 1회 이상의 반등을 만들고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준비한 바이든 정권 2021년 1월 20일서부터 새로운 정책 바이든 정권의 어떠한 미국의 경제 조건 속에서 출발이 되게 됐고 그 정책 속에서 과연 제니 옐런 재무장관 예정자가 말한 미달러 가치는 시장에 맡기겠습니다라는 말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강달러 기조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얘기, 또한 미 달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시각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